알고 계셨나요? 나이 요건을 채워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장 잔액 몇십만 원 혹은 차량 가격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매달 3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놓치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방법을 알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기초연금, 손해 없이 다시 받는 법. 안녕하세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통장에 돈이 조금만 더 있어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맞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수만 명의 어르신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65세가 넘으면 누구나 연금을 받는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들이 잠깐 송금한 돈이나 해약된 보험금이 통장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바로 끊길 수도 있습니다. 매달 34만 원, 작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몇 년만 지나면 수천만 원이 됩니다. 노년의 평안을 지켜주는 큰 돈이죠. 그런데 아주 작은 실수, 예를 들어 가족 간 계좌이체나 정보 미갱신으로 모든 혜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분은 연금을 받고 어떤 분은 받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연금이 끊기는 9가지 실수, 그리고 다시 받을 수 있는 5가지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의 내용은 모두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단 30분이면 앞으로 수십 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함께 시작해요. 기초연금을 지키고 평온한 노후를 지키는 여정을요. 오늘의 이야기는 수원 작은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72세의 김영숙 할머니가 혼자서 10평도 안 되는 월세방에 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6시 죽을 끓이고 화분에 물을 주고 조용히 뉴스를 보십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셨습니다. 그 돈은 할머니의 생명줄 같은 돈이었죠. 식비, 약값, 겨울 난방비까지 모두 그 돈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돈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문자도 연락도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김 할머니의 아들이 공장에서 일하며 병원비로 잠깐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 때문에 연금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셨죠.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돈은 잠깐 들어왔다가 바로 나갔어요. 쓰지도 않았는데요. 하지만 제 돈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재산으로 계산됐죠. 김 할머니 같은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당이 자산 변동으로 기초연금이 중단된 노인이 6만 7천 명이 넘었습니다. 자녀가 잠깐 송금한 돈, 해약된 보험금, 오래된 적금 하나 때문에 연금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냥 누가 조금만 일찍 알려줬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할머니는 조용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난해서가 아니라 제도를 몰라서 입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면 김 할머니처럼 연금을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연금이 끊기는 9가지 실수와 그걸 피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김 할머니처럼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김 할머니처럼 사소한 실수로 기초연금을 잃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연금이 끊기는 가장 흔한 9가지 실수를 알려드릴게요. 단 하나만 걸려도 연금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수 1, 가족 간 송금. 잠깐 송금해도 자산 이동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결. 불가피하면 차용증 작성 및 계좌 내역에 송금 사유기자에 실수 2자녀명의 적금 후
본인이 인출한 사람의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해결. 자녀 돈은 자녀가 관리. 부모의 개인 지출에 사용 금지. 실수 3. 부동산을 헐값에 이전. 차액은 증여로 간주. 증여세 플러스 연금 감액. 해결. 시세에 맞게 계약. 세금 성실 신고. 필요시 공인중개사, 세무사 상담. 실수 4. 휴업인데 폐업 신고 미이행. 실제 소득 없어도 추정소득이 잡힙니다. 해결. 홈택스, 폐업 신고, 접수증 보관, 미영업 소명서 첨부. 실수 5. 차량가액 4천만 원 초과. 2024년부터 가액 기준으로 100% 소득 반영. 해결. 캬르 365에서 시세 확인. 4천만 원 미만 차량으로 변경 또는 미사용 시명에 이전. 실수 6. 보험 해약 환급금. 일시소득으로 잡혀 기준 초과 위험. 해결. 보장성 유지, 저축성은 해약보다 보험담보대출 검토. 실수 7. 자녀 통장으로 부모가 사용. 사실상 부모 자산으로 간주. 해결. 자녀 돈과 본인 돈 완전 분리. 공동 사용 금지. 실수 8. 월세 소득 미신고. 국세청연동으로 자동 확인됩니다. 해결. 금액이 작아도 정확히 신고. 계좌이체. 임대차 계약서 필수. 실수 9. 최근 5년 내 자산 정리. 5년 거래 내역을 심사합니다. 해결. 병원비 및 상환 생활비 등 정당한 사용 증빙과 상세 내역 준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번 끊겼어도 제대로 준비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5가지 핵심 준비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방법 1.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계산. 배우자의 소득 재산이 모두 합산됩니다. 실행.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 계산에서 부부 정보를 모두 입력해 사전 점검. 방법 2. 최근 5년 원칙 대비. 최근 5년 내 큰 거래는 일시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행. 자산은 점진적으로 정리, 일시 인출 시 증빙 서류, 병원비 및 상환주거 개선 제출. 방법 3. 차량은 4천만 원 미만으로 2024년부터 가액 기준만 적용, 4천만 원 이상은 100% 소득 반영. 실행. 샤 365로 시세 확인, 4천만 원 미만 차량으로 교체 또는 미사용 차량명의 이전. 방법 4. 사업 중단 시 폐업 신고 필수. 그대로 두면 추정 소득이 발생합니다. 실행. 홈택스, 폐업 신고, 접수증 보관, 기초연금 신청 시 미영업 소명서 첨부. 방법 5. 자녀명의 계좌 시대화 적금 점검. 부모가 자유롭게 사용하면 부모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실행. 통장 완전 분리. 필요시 위임장, 첨파미아말 명의 이전 문서 준비. 혼용 금지. 추가 팁. 차량 보험 임대소득 점검. 차량 4천만. 보험 해약 환급금. 월세 소득은 기준 초과 위험. 실행. 저축성. 보험 해약 지양. 필요시 보험담보대출 활용. 월세는 신고 계좌이체로 명확히. 재심사 재신청. 개선 후 이의 신청 또는 기준 충족 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서류 관리 3에서 6개월 거래 내역, 병원 영수증, 이체 내역 보관. 변경사항은 30일 내 신고. 메시지.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면 매년 수백만 원과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늦으면 소급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1단계 자격 확인.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인의 2025년 단독 228만 원,
부부 376만 원. 실행.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부부 정보까지 입력해 정확히 계산. 팁. FE/FO 장기체류자도 거주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2단계 서류 준비.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증명, 재산 서류, 주택 차량. 중단 이력 있음. 중단 사유서. 최근 3에서 6개월 거래 내역 지참. 3단계 신청 방법 3가지. 방문, 온라인, 대리 신청. 방법 1. 방문 접수.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원 안내 가능. 방법 2.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방법 3. 대리 신청. 위임장과 쌍방신분증 4본으로 접수. 4단계 심사기간. 보통 약 30일. 우편 문자로 결과 통보. 부결 시 9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증빙 자료 보완. 5단계 급여 수령. 보통 매월 25일 입금. 정기적으로 내역 확인의 중단 방지. 중요. 주소. 재산 차량 보험 등 변경 30일 내 신고. 미신고 시 환수 위험. 무료 도움. 주민센터 직원, 행복복지지원단의 도움으로 작성. 예약 온라인 신청. 메시지. 모르면 물어보고 조건되면 바로 신청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승인 받았더라도 중간에 기초연금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흔한 실수 중 하나만 걸려도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상황 1. 큰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집 차량 매매나 보험 해약금 수령 후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일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예방 방법.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변경 신고서를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즉시 제출하세요. 상황 2. 적금을 한 번에 인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인출하면 가상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 분할 인출하거나 사용 목적, 병원비, 주거 수리를 증빙으로 남기세요. 상황 3. 자녀명의 계좌를 부모가 사용. 시스템에서 부모의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예방 방법. 자녀 계좌로 생활비를 쓰지 말고 사용 중이라면 명의 이전을 완료하세요. 상황 4. 폐업 신고 없이 사업자 등록 유지. 실제 소득이 없어도 추정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방 방법. 홈택스. 폐업 신고로 사업자 번호를 완전히 정리하세요. 상황 5. 차량가액 4천만 원 초과. 해당 차량이 소득 인정액에 100% 반영됩니다. 예방 방법. 샬 365에서 시세 확인 후 신청 전에 차량 교체 또는 매매. 상황 6. 월세 소득 미신고. 전 국세청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예방 방법. 홈택스 임대소득 신고 후 월세는 반드시 계좌 이체로 받으세요. 상황 7. 다른 복지수당 중복 수령. 에너지, 주거급여 등은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 복지 중복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결론. 대부분의 중단 사유는 몰라서 미신고한 경우입니다. 조언. 분기마다 자산 계좌 내역을 점검하거나 복지센터의 무료 검토를 받으세요.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죠. 다행히 한국에는 다양한 노인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를 알고 신청만 잘해도 매달 수십만 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시다면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세요. 거주 중인 집을 담보로 매달 돈을 받되 집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요건,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55세 이상, 공시 가격 기준 충족, 해당 주택의 실제 거주, 월 지급액은 연령 주택가치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집이라도 연령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더 큽니다.
장점,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며 매달 수령, 평생 주거 보장. 이자 수수료 투명, 장수 리스크를 보험으로 커버. 유례, 주택이 담보 설정됩니다. 부부 사망 시 상속인이 상환하거나 주택을 매각해 정산합니다. 신청 절차, 주택금융공사 HF 또는 제휴은행 상담, 주택평가, 수령 방식, 월지급, 일시금 선택. 최적화 팁, 본인 상황에 맞는 수수료 이자 방식을 선택하고 기초연금과 병행해 월 현금을 안정화하세요. 농지나 밭이 있다면 그냥 놀리지 마세요. 농지연금으로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만 65세 이상, 본인 명의 농지 보유, 과거에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월 지급액은 농지의 평가 가치와 선택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월 2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 농지를 팔 필요 없이 소유권 유지 가능. 수급자 사망 시 상속인이 상환하거나 농지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기초연금 수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한국농어촌공사 KRC, 농지은행 또는 지역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팁: 임대 중인 농지도 공식 임대 계약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 최근 5년 내 농지 양도 증여, 담보 설정 이력이 있으면 사전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60세가 넘어도 일하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다행히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노인분들이 추가 수입을 얻고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참여 조건: 만 60세 이상, 건강 상태 양호 주 2, 3회 근무 가능. 일부 직무는 65세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주요 일자리: 초등학교 주변 교통 도우미, 공원 청소, 취약 노인 돌봄, 복지관 안내 등입니다. 근무 시간과 급여: 하루 2에서 3시간, 주 3일 근무, 월 27만에서 30만 원 정도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특징: 이 활동비는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동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신적 이점: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복지관, 시니어 클럽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매년 1월부터 2월, 7월부터 8월, 지역별로 다릅니다. 주의: 모집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실제 사례: 인천의 김모 할머니 72세는 초등학교 앞 안전도우미로 활동 중입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마다 힘이 나요. 정리: 작지만 큰 행복을 주는 일자리, 생활비도 벌고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특히 노인분들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범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1. 생계급여: 가구원 수에 따라 월 50만 폐입 100만 원 이상의 현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 주거급여: 전 월세, 공공주택 등 거주 형태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3.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와 약값, 수술비를 지원하며 대부분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4. 교육급여: 손주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수업료 교재비, 교복비 등이 지원됩니다. 심사 기준: 소득과 재산, 즉 예금, 부동산, 자녀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좋은 소식: 2002
13년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 부모 수급에 영향이 적습니다.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닷컴에서 모의 계산 및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거절되어도 걱정 마세요. 신청 기록이 남아 다음 심사 때 우선 순위로 반영됩니다. 사례: 부산에 사는 박 씨 73세는 혼자 지내시다 신청 후 월 70만 원과 무료 의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 주저하지 마세요. 이 제도는 시혜가 아니라 평생 노력하신 분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고 아끼고 헌신해 오셨죠? 이제는 나라와 사회가 여러분께 따뜻한 보답을 드릴 차례입니다. 기초연금, 주거 우의샘 치료료, 급여, 일자리 지원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 노력의 결실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한 번의 상담, 한 장의 신청서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 이웃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알고 움직이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한국의 노인 복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